저녁 8시 도심 외곽에 자리한 볼링장. 네온사인 불빛이 반짝이는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묘하게 눅눅한 공기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섞여 귀를 파고들었다. 아, 여기 맞구나. 윤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동호회 단체 카톡방에서 알려준 레인 번호를 확인했다. 올해 52. 20대 아들을 둔 나이였지만 아직 혼자였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자취를 시작하며 그녀 곁을 떠났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 누군가의 권유로 볼링 동호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볼링공 냄새, 신발 고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중년 남성들이 웃으며 맥주캔을 부딪히고 젊은 회원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파이팅을 외쳤다. 윤정은 낯설음과 동시에 왠지 모를 설레는 긴장을 느꼈다. 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이죠? 윤정씨? 리더 역할을 하는 듯한 40대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즐기려고 모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레인 옆 의자에 앉아 볼링화를 신으려던 순간 눈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여기 신발 사이즈 혹시 240 맞으세요? 윤정이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가 웃으며 신발 한 켤레를 건네고 있었다. 회색 티셔츠에 검정 볼링 팬츠, 땀에 살짝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하지만 또래보다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선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 2번째 나왔거든요. 아, 저는 민수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순간 윤정은 어색하게 손을 맞잡았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의 손이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힘이 있었다. 그 짧은 악수에서 묘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윤정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오늘 같은 팀이네요. 그의 시선이 잠시 윤정의 눈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순간 마치 공기가 달라진 듯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20대 청년의 똑바른 눈빛, 거기 담긴 호기심이 그녀를 순간적으로 흔들었다. 볼링공을 들고 첫 투구를 하려던 순간 윤정은 민수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손에 턱을 괴고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마치 어떻게 던지나 보자라는 장난스러운 호기심과 함께 묘하게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숨어 있었다. 윤정은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뭐야, 저 눈빛. 첫 투구는 당연히 실수였다. 공은 오른쪽으로 휘어가며 고작 3핀만 쓰러뜨렸다. 주위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고 윤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 뒤에서 민수가 다가와 말했다. 어깨 힘을 조금 빼세요. 그리고 손목은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윤정의 손목을 잡았다. 뜨거운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아, 네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윤정은 어쩐지 몸이 굳어졌다. 젊은 남자의 체온이 손목을 감싼 단단한 손가락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게임이 이어질수록 민수는 적극적이었다. 뒤에서 스윽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자세를 잡아주거나 그녀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바닥을 세게 부딪혔다. 그때마다 윤정의 가슴은 괜히 더 두근거렸다. 와, 잘 치시네요. 아니에요. 다 민수 씨가 알려줘서.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민수는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럼 오늘 끝나고 맥주 한 잔 사주셔야겠네요. 순간 윤정은 눈을 피했다. 이 나이에 20대 남자랑 맥주라니. 하지만 입술 끝이 절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마지막 게임이 끝나자 동호회 사람들은 근처 치킨집으로 이동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윤정은 어쩐지 낯선 활기 속에서 조금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민수가 자기 잔을 그녀 쪽으로 내밀며 말했다. 같이 마실래요? 그의 눈빛은 똑바로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 순간적으로 두 사람 사이만 고요해졌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민수의 낮은 웃음. 저 누나한테 관심 있어요. 순간 윤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치킨집의 공기는 이미 술 기운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각자 옆자리와 어울리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민수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돼 있었다. 윤정.
그녀는 조심스레 맥주잔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이미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는 눈치를 보지 않고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다. 저 누나한테 관심 있어요. 순간 윤정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오늘 처음 뵀는데 그냥 느낌이 왔어요.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윤정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젊은 남자의 솔직한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옆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어지고 두 사람만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다. 윤정은 망설이다가 잔을 들어 민수의 잔에 부딪혔다. 민수 씨, 술이 세네요. 누나 때문에 더 취하는 것 같아요. 그의 시선이 뜨겁게 파고드는 순간 윤정은 피하지 못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동호회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윤정도 조용히 일어나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집 쪽으로 같이 걸어가도 돼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고개는 저절로 끄덕여졌다. 밤바람이 살짝 차가운 골목길.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보폭에 맞췄다. 그러다 불쑥 그의 손등이 윤정의 손등에 닿았다. 스치듯, 그러나 확실하게.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이 슬며시 엇갈려 들어갔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민수가 멈춰섰다. 누나, 저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의 이성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불을 켜려는 윤정을 민수가 뒤에서 가볍게 붙잡았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윤정은 말릴 힘조차 없었다. 아니, 이미 말리고 싶지 않았다. 서로의 입술이 격렬하게 맞부딪히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뜨거운 체온이 맞닿았다. 20대의 거칠고도 서툰 열정, 그리고 50대의 억눌린 갈망이 불꽃처럼 뒤엉켰다. 윤정은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건 오늘만. 내일이면 잊어야 해. 그러나 그의 뜨거운 몸이 파고들 때마다 그 다짐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민수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윤정을 챙겼고 그 때문에 몇몇 회원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누나, 어제는 연락 왜 안 받았어요? 민수 씨, 사람들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윤정은 불안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초리가 무거웠다. 민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윤정은 홀로 방에 앉아 맥주를 들이켰다. 하지만 휴대폰에 울려 퍼진 메시지를 보고 결국 미소를 짓고 말았다. 민수 누나, 나는 후회 안 해요. 우리 얘기 진심이에요. 그 다음 주말 윤정은 일부러 동호회 모임을 빠졌다. 하지만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왜 안 나왔어요? 기다렸는데. 민수였다. 윤정은 괜히 화난 척했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뭘 말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누나 좋아한다고요. 민수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윤정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럼 나도 후회 안 할게. 민수의 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후 몇 주 윤정과 민수는 동호회에서도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볼링장 안에서는 서로에게 유독 신경을 쓰며 작은 웃음, 살짝 스친 손길에도 서로의 시선이 머물렀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동호회 회원들 중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두 사람, 뭐야 나이차가 얼마나 나는데? 윤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민수는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다. 누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은 확실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 진심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 시선 따위보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체온이 더 중요했다. 주말마다 볼링 연습이 끝나면 둘은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했다. 치킨, 곱창, 간단한 집밥까지. 민수는 적극적으로 윤정을 챙겼고 윤정은 예상치 못한 설렘에 마음이 계속 요동쳤다. 누나, 이거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가 건넨 음식 위로 고개를 숙이는 윤정의 얼굴에 민수는 무심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윤정은 문득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민수의 작은 원룸이나 윤정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행복만 지속되진 않았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민수의 친구가 윤정에게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수, 누나랑 사귄다면서? 나이차가 장난 아니네. 괜찮아요? 윤정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민수는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그만하세요. 우리 관계에 대해선 누나가 불편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왜요? 나이 차이, 사람들 시선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윤정의 손을 잡았다. 누나, 괜찮아요. 난 누나가 좋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윤정은 눈물이 살짝 고였다. 현실의 벽이 높아도 그의 진심이 마음을 꽉 채웠다. 그날 밤 윤정의 아파트.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로의 온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뜨거운 숨결이 어깨에 부딪혔다. 민수 씨, 저도 원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맡겼다. 나이 차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뜨거운 욕망과 서로를 향한 갈망만이 남았다. 그들의 밤은 긴 숨막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서로를 탐닉하고 서로에게 닿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민수의 품에서 깨어났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손끝이 맞닿아 있었다. 좋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나도요. 누나.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충만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달랐다. 하지만 윤정과 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만의 규칙이 생겼다. 볼링장에서는 게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시간. 둘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게임과 일상을 동시에 즐겼다.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외치는 소리 속에도 서로에게 스며드는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민수의 가족이 동호회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 민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윤정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누나,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책임질게요. 민수의 가족과 만난 후 윤정은 잠시 혼자 걸으며 생각했다. 이 관계 쉽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돌아와 민수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믿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고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서로를 챙겼다. 오늘은 삼겹살 어때요? 좋아요. 민수 씨가 구워주실래요? 작은 일상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루하루 쌓이는 친밀감과 함께 나이 차이는 의미가 없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볼링 동호회에서 게임을 마친 뒤 윤정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재미있었네요. 누나랑 함께라면 언제든 재미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나, 앞으로도 이렇게만 함께해요. 윤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민수 씨. 우리 이렇게 함께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확인하며. 사랑은 두근거림이나 열정만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며 쌓이는 것임을 윤정과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